반갑습니다. 이동석입니다. 네. 여기는 NR 커뮤니케이션 구로 신도림 테크노 BP 센터입니다. 전국에 이런 센터가 한 100여 개 되는데요. 여기 신도림에 이제 센터가 위치해 있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건데 지금 소개하려는 이 회사가 지금 25년이 지났어요. 설립한 지 25년 지났고 설립일이 1999년 12월 8일 했으니까 25년 지났죠. 이렇게 오래된 회사고요. 이 회사가 최초로 시작한 아이템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최초입니다. 최초로 아무도 통신사가 안 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이 NR 커뮤니케이션이 설립하고 나서 통신 3사, 그때는 이제 KT, F, SK, LG 이렇게 통신 3사가 있었는데 그 통신 3사 중에 그 당시에 국가 공기업이었던 KT의 제안서를 넣습니다. 그게 무슨 제안서냐면 선불 요금 서비스, 선불 서비스를 시작하자 우리나라도. 그때 대한민국에서는 선불 서비스를 안 하고 있었어요. 모두 다 지금 쓰고 계신 후불 방식을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불 방식으로 제안을 해서 KTF가 1년 검토하고 해서 같이 이 회사하고 대우정보통신하고 KTF하고 컨소시엄으로 그 핫빌링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이 핫빌링 시스템은 후불은 사용한 기록을 남겼다가 한 달에 한 번 일괄 작업해가지고 고지서 발송하잖아요. 선불은 쓰는데 실시간 차감이 돼야 돼요. 굉장히 민감한 시스템이죠. 돈 계산을 실시간으로 통화하면서 바로바로 계산해가지고 차감하는 방식의 핫빌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특허권은 2036년까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25년 동안 지금 진행을 하는데 진행하는 중에 사실 이제 KTF가 독점으로 우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선불 서비스는 다른 대리점, 다른 데서는 가입을 못 시키고 이 회사를 통해서만 가입을 시켰어요. 2년 동안.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 왜 이름도 모를 이 회사 KTF라는 국가 공기업, 그 당시엔 공기업이었어요. 공기업이 왜 이름도 모를 이 회사에 왜 독점을 주느냐, 뭔가 특혜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야당이 한나라당에서 특혜 의혹 시비를 해서 국정감사를 받았어요. 그때 KTF가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감사를 2번이나 받았어요. 근데 아무 혐의 없음. 그래서 그냥 통과가 됐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거 독점 문제가 있다 풀어라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풀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른 통신사에서도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선불 시스템은 정말 우리 이 회사는 이제 지금 현재는 종합유통 기업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메인이 지금 통신이 주력이에요. 통신이 주력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상품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통신이 주력인데 2013년 이전까지는 KT의 하나의 법인 대리점이었어요. 대리점에다가 2013년도에 이 MVNO가 활성화되면서 이 회사가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그런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서 2개월 만에 KT하고 개발을 완료해서 MVNO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16일 날 MVNO 회사로 이 회사가 하나의 대리점 격에서 통신사 격으로 격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통신 브랜드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통신 브랜드가 N텔레콤입니다. N텔레콤이라는 통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종합유통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2013년에 MVNO 하니까 좀 말이 어렵죠?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한 이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뜰폰? 우리는 알고 알뜰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알뜰폰이 원래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2010년도에 국회 통과돼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가상통신망 사업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채택된 게 알뜰폰입니다. 저는 이름은 마음에 안 들지만 여튼 알뜰폰으로 지금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알뜰폰이 왜 나왔을까? 그 배경을 보면은 아마 굉장히 이게 활성화가 돼야겠구나 그런 이해를 같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 이 알뜰폰이 나오기 전에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휴대폰을 가입을 하려면은 3개 통신사 외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근데 이 3개 통신사가 가격 서비스를 늘리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 단말기 가지고 장난을 너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단통법이 시행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가 정책을 폈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MVNO인데 MVNO는 지금 현재 MVNO 알뜰폰 업체가요 그 수십 개가 돼요. 수십 개가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다수 있는데 이 이유가 왜냐하면 통신사가 3개에서 하나를 더 MNO 이 통신 3사 중에 하나 통신 제4이동 통신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도 허락이 안 나요 정부에서. 왜냐하면 그 통신사 하나를 설립하려면은 주파수를 할당해야 되고 그 통신사는 할당받은 주파수 가지고 전국 기지국을 꽂아야 돼요. 그게 수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통신사를 많이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고 싶은데 아니 금수강산에 안테나를 기지국을 다 세워버리면 밤송이가 되잖아요. 주파수 할당할 주파수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통신사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신 3사가 그런 지위를 활용해서 다 재벌이 됐고요. 엄청난 돈을 지금 벌고 있죠. SK, KT, LG는 다 재벌 그룹인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다수의 통신사를 만드는 대안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MVNO, 알뜰폰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99년에 설립 당시에 MVNO를 하면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설립한 회사입니다. 근데 국회 통과를 빨리 안 시켜줘가지고 2010년도에 대해서야 국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늦어졌는데 그래서 2000년부터 이 KT하고 선물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아니 우리는 그 MVNO가 될 거야 라고 비전 강의도 하고 통신 강의를 엄청나게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쟁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국회에 계류돼 있어서 통과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2010년에 통과되면서 2013년도에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죠. 이제 진짜 우리가 할 거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2013년 12월 16일에 MVNO가 이제 출범이 됩니다. 잠깐 회사 영상을 한번 보고 이 회사가 종합유통 기업이에요. 그런데 유통하는 방식이 뭐 점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홈쇼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원 직접 판매 방식만 합니다. 그게 25년 지금 지속적으로 이 로컬 회사가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죠. 뭐 생겼다 없어졌다 수도 없이 많은 회사들이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이 통신회사, 통신이라는 소위 말하는 밖에서 얘기하면 뭐 다단계라고 소리 듣는데 저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통신 다단계라고 하는 회사들이 생긴 순서대로 다 망했습니다, 지금. 거의 남아있는 게 거의 유명무실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생긴 순서대로 다 망했을까?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 회사는 근데 25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까? 매출이 작년 대비 또 2024년에 2023년 대비 또 20% 성장,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출이. 근데 이거 왜 그럴까? 자, 잠깐 회사 홍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할 수도 잴 수도 없는 것이지만 결국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만듭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NI 커뮤니케이션 25년.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어 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안의 뜨거움, 그 보이지 않는 뜨거움이 변화와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한계를 모르는 우리의 더 나은 삶에 대한 믿음은 일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갔습니다. NR 커뮤니케이션의 가치가 높아질 때마다 우리의 자부심도 높아졌고, NR 커뮤니케이션의 역사가 깊어질 때마다 우리의 희망도 깊어졌으며, 그리고 N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울림이 더 넓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미래도 더 넓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희망을 나눌 수 있게, 꿈을 이룰 수 있게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해온 NR 커뮤니케이션은 더 많은 회원이 보다 쉽게, 보다 가깝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진화하였습니다. 25년 전의 NR 커뮤니케이션이 오늘의 NR 커뮤니케이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가? 오늘의 NR 커뮤니케이션이 25년 전의 NR 커뮤니케이션에게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뜨거울 것입니다. 25년 전 당신들처럼 이제 NR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이 꿈꿔왔던 상상 이상의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보다 편리하고 보다 다양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정으로 이룬 도전의 25년. 우리는 NR 커뮤니케이션입니다. 1999년 설립 이후 계속된 NR 커뮤니케이션의 도전, 그리고 그 중심에는 NR 커뮤니케이션 300만 명의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많은 것들을 이뤄낸 것처럼 앞으로의 100년도 모두가 힘을 모아 더 멀리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선불 이동통신 시장 개척과 합리적인 이동통신 소비 문화의 중심엔 NR 커뮤니케이션의 확신과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N텔레콤은 선불 이동통신의 노하우로 N스마트와 멤버십 어플 등 새로운 플랫폼 개발을 통하여 모바일 시장의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N스마트는 태블릿 PC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어디서나 즉시 개통이 가능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움직이는 이동통신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즉, 수익성과 편의성을 고루 갖춘 혁신 사업으로 회원님과 함께 이동통신 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또한 N텔레콤 멤버십 어플은 소비자가 직접 개통 및 휴대폰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손쉽게 잔액 확인, 선불 요금 충전 및 요금제 변경 등을 할 수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맞춰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텔레콤은 수익형 이동통신 서비스로 업계 최초 선불 LTE 서비스 오픈 후 다양한 선후불 요금제를 개발, 출시하며 대한민국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였습니다. 최상의 고객 서비스는 물론 이동통신 비즈니스의 혁신을 거듭하며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겠습니다. 고품격 영어 교육을 위해 힘써온 대한민국 넘버원 화상 영어 브랜드 엠보임은 마닐라와 셀프의 현지 직영 MVC 센터를 운영하는 국내 최고의 1:1 원어민 영어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문 대학교 졸업생 및 영어 교육 자격증을 갖춘 최고의 강사진과 엠보임만의 체계적인 학습 커리큘럼을 통한 고객의 실력 향상을 약속합니다. 고품질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PC,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통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 소재 연구 개발 기업 세린바이오는 생물학적 항상성, 키친의 새로운 스타 허머라이프 나인스타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통한 단 하나의 명품 후계였습니다. 이처럼 NR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제품과 가파른 소비 성장에 맞춘 유통의 허브 물류센터는 경기도 안성의 3,000평 규모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25년, 아니 앞으로의 100년 동안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열정으로 이룬 도전의 25년, 오늘 100년을 향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NR 커뮤니케이션. 네, 홍보 영상이었고요. 뭐 설명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제 저희가 다른 분야는 뭐 시간 속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오늘은 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머지 시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엔텔레콤 과연 이 통신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지 그런 설명을 이어갈 텐데요. 이 팔려나가는 상품이 있죠. 팔려나가는 상품, 파는 상품이 아니라 자동으로 팔려나가는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은 전기, 수도, 가스, 통신이 있죠. 이 네 가지 이 분야인데 이걸 절대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통신이 있어요. 통신의 특성은 절대 상품으로 누구나 씁니다. 지금 휴대폰 안 가지고 계신 분 없죠. 주변에 내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이 대중적인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시대성. 지금 통신은 후퇴해본 적이 없어요. 이 시장은 베일이 전화기를 발명한 이래 지금까지 통신 시장이 후퇴한 역사는 없습니다. IMF 때도 다 기업이 나가 떨어지는데 통신만 성장했어요. 왜냐면 소비를 안 하는 대신 사람만 남은 돈 들어가니까 다 전화로 때우다 보니까 통신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신은 계속 발전할 거죠. 지금 LTE, 그다음에 5G, 6G 계속 발전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자연 재구매가 일어난다. 이건 뭐냐면 다음 달에 요금 안 내도 되시는 분 없으시죠?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내는데 그 개통한 개통 소속 대리점으로 매출 무조건 잡힙니다. 다음 달에 얼마의 매출이 잡힐지 그냥 거의 예측이 됩니다. 이걸 자연 재구매라고 그래요. 자연 재구매. 그런 상품을 찾을 수가 있나요? 자, 그리고 지속적입니다. 한번 개통을 하면 계속 써야 돼요. 언제까지 쓰시나요? 하면은 죽을 때까지. 돌아가셔도 그 폰을 당장 해지는 안 하더라고요. 몇 개월은 남겨놓더라고요. 이런 상품이 바로 이 통신 상품이죠. 이 통신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전기, 수도 요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보통 한 평균 20만 원 쓰지 않나요? 평균 가정에. 그게 통신비입니다. 어마어마한 통신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당연히 통신 3사겠죠. 오늘 이 시간에 통신 3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도르번 대리점에 있는 통신 대리점입니다. 통신 대리점인데 이 통신 대리점이 어떻게 돈을 버나 봤더니 잘 아시다시피 고객이 제 발로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는 곳이 대리점이 아닐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다 판매점이죠. 판매점에 통신 대리점에 가면 통신 대리점에서 개통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통신사에다가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그럼 통신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개통 서비스를 해주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요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그 납부하는 요금의 평균적으로 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도르번 대리점은 7%를 평균 4년에서 5년을 가져가는 게 대리점 주 수입입니다. 근데 이 대리점 하나 차리는데 뭐 지방에 3억이다 뭐 10억이다 하는데 서울에다 차리려면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단말기 휴대폰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리점, 소형 대리점으로는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다 통폐합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도르번 대리점이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나 봤더니 제가 사업성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통닭집하고 통신 대리점, 우리가 유명한 통통 비교라고 하는데요. 통닭집은 한 1억이면 된대요, 인테리어하고. 근데 통신 대리점은 5배에서 10배나 비싼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 달에 통닭을 열심히 튀겼더니 1000마리를 튀겼는데 마리당 순수입이 3,500원, 실제로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3,500원 수입인데 그러면 350만 원을 벌죠. 근데 통신 대리점은 이번에 신규로 1000가입자를 유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평균 5만 원 쓴다고 가정을 할 경우 5만 원이 크게 잡은 걸까요? 적게 잡은 걸까요? 아니면 합리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하죠? 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7% 수수료를 대리점이 가져가니까 1인당 3,500원.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요금의 3,500원은 도로변 대리점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 대리점이 1000 가입자로부터 350만 원인데 첫 달은 350만 원 통닭집하고 통신대리점하고 똑같아요. 그 5배나 더 드렸는데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다음 달부터는 좀 상황이 변합니다. 똑같이 또 열심히 튀겼더니 1000마리 통닭을 튀겼으면 350만 원이죠. 맞죠? 그런데 통신대리점도 열심히 가입자를 유치했더니 신규 가입자 1000명을 유치했어요. 1000명을 유치했는데 당연히 350만 원, 5만 원씩 쓰면 350원, 50만 원 맞나요? 그렇게 맞는 줄 저도 멍하게 대답을 했죠. 저도.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전 달 1000명도 다음 달엔 또 내더라는 거예요. 또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350만 원, 35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 달에 또 1000마리 통닭을 튀겼어요. 튀겼더니 또 350만 원 수입이 들어와요. 근데 통신대리점은 또 신규로 1000 가입자를 유치했으면 그들이 5만 원씩 쓴다고 하면 350만 원이야 되지만 통신의 특성상 이게 지난달 가입자도 요금을 계속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50만 원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통신 대리점에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비밀이 바로 누적 수입이 가능하다. 그걸 이제 계속 보여드리면 10번째 달까지 계속 1000마리 통닭을 튀겼으면 350만 원 수입이 매달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유지되는 것도 다행이죠. 뭐 조류독감이나 환경에 또 경기 타가지고 이것도 안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통신대리점이 꾸준히 1000가입자씩 누적을 시켰더니 10번째 달 되니까는 1만 명의 가입자가 누적이 돼서 한 달에 3,5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수입의 비밀이 누적 수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 하시면서 여러 아이템들이 있지만 누적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저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신세계가 있었구나. 그걸 느꼈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두 번째 비밀은 11번째 달에 있습니다. 11번째 달에 통닭집 사장님이 과로를 했어요. 같이 친구가 나란히 매장을 오픈했는데 여기는 10번째 달에 3,500만 원 들어오는데 자기는 350만 원 들어오잖아요. 이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도 3,500만 원 벌어봐야지 하고 통닭집 사장님이 통닭을 튑니다. 11번째 달에 몇 마리 튀겨야 3,500만 원 버나요? 1만 마리 튀게 합니다. 시간적으로와 공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구조죠. 그래서 통닭을 튀기다가 과로를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11번째 달에 다음 달에는 한 마리도 통닭을 못 튀겼어요. 말하자면 문을 닫았죠. 그랬더니 수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통신대리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가족들 데리고 셔터 내리고 여행 갔다 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면 수입이 있을까 없을까요? 수입이 있죠. 예, 1만 명의 가입자가 대리점 사장 보고 폰을 써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바로 두 번째 비밀은 이쪽은 노동 수입이고 이쪽은 권리 수입이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이게 통신의 비밀이고요. 노동 수입은 직장인, 자영업, 변호사, 의사 다 시간을 투자해야 돈이 나오는 구조죠. 내가 해야 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대리점은 권리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임대소득 과 같은 거죠. 노래를 잘 불러서 음원소득 그런 것들, 책을 써가지고 인쇄소득 그런 것들이 권리소득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책 쓴다고 다 인쇄소득 들어오나요? 아니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권리 수입을 통해 이 도로변 대리점이 엄청난 수입을 벌었는데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11년간 20만 명을 확보한 전화 대리점. 그래서 부산광역시 가야동 대리점을 시작한 송원재 씨는 이후 부산의 이곳, 김해의 일곳 등 본점을 포함해 4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잘 보세요. 350여 판매점과 거래하는 등 규모를 키워갔다. 4개 대리점에서 가입자를 유치한 게 아니라 20만 명을 350개 판매점과 계약 거래를 해서 그 판매점들이 가입자를 유치한 거예요. 판매점들이. 그래서 20만 명을 모집을 했는데
월 평균 SK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수수료만도 얼마래요? 4억 3천만 원입니다. 월 소득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송원재 사장님이 부산에 두 곳, 김해에 한 곳을 통해 가지고 350여 판매점과 거래를 했어요. 이 350 판매점을 통해서 20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 무슨 구조예요?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래서 송원재 그래서 피라미드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의 수단이다. 가장 효율적인 거. 우리 족보도 다 피라미드 구조죠. 예, 군대 조직도 다 피라미드.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나쁜 곳에 사용을 하면은 이제 피해가 너무 커지죠.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10단계니 100단계니 다단계니 그거는 용어에 불과하다. 내가 하는 게 정확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저를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엔텔레콤 얘기를 할게요. 본격적으로 쓰는 통신에서 버는 통신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대폰 요금 그렇게 다달이 내면서 한번 벌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분이 8만 원 되는 걸로 5만 원으로 줄였대.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게 번 거예요? 지출한 거죠?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통장으로 들어와 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는 우리 생각을 전환해보자 이거죠. 프로슈머가 되보자 이거죠. 쓰면서 돈을 벌어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쓰는 통신에서 버는 통신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자. 자, N플랫폼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가장 사실은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메인 주제예요. 이 N플랫폼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리점의 수익을 내가 직접 가져가자. 아까 도르건 대리점의 수익을 내가 직접 가져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수익형 알뜰폰입니다. 저희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참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KT망하고 LG망을 씁니다. SK망은 좀 안 하고 있어요. 거기 조건이 너무 안 좋고 거기 비협조적이고요. 그래서 KT와 LG, KT하고는 25년을 했고요. 처음부터 했고요. LG는 4년 전에 코로나가 막 유행할 무렵에 근데 LG가 와가지고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 저희는 소비자가 N플랫폼을 찾아갑니다. 이 N플랫폼을 찾아가는데 어디 찾아가니까 온라인으로 찾아갑니다. 온라인으로 찾아가요. 온라인에 찾아가서 소비자가 자기가 자기 정보를 다 입력하면은 개통 정보가 N텔레콤으로 갑니다. 그러면 N텔레콤에서는 가입 이상 의무 해도 되는지 체크를 하고 바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중간에 소비자가 개입을 안 합니다. 개통까지. 입력하고 나서 개통 완료해서 새 번호를 받던 번호 이동을 하건 간에 중간에 우리 직원이나 우리 회원 사업자들이 개입을 안 합니다. 자기가 유심사 가지고 이 플랫폼 어느 사업자 플랫폼 들어가서 개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유심 개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휴대폰에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선불, 후불 다 됩니다. 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거죠. 획기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 N플랫폼을 신청을 하시면은 이거를 이제 쓸 수 있게 주소 URL을 드립니다. URL을 드리고 그러면 폰이 됐든 PC가 됐든 태블릿이 됐든 그 URL 주소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고객 만나서 대면해서 즉석에서 개통도 해줄 수 있고 못 만나는 고객은 카톡으로 URL을 여러분 신청한 URL을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불특정 다수한테 보낼 수도 있고 내 지인한테 야 들어가서 편의점에서 유심 사서 이 링크 들어가서 개통을 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개통을 하면 내가 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세대 개통 방법이에요. 1세대는 강남 본사에 가서 서류로 들이밀어야 됐고 개통하는데 막 보름 걸리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 옛날에 2000년 당시에는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센터를 둬가지고 전국에 100여 개 센터를 둬서 센터로 가서 개통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분산이 됐죠. 그래도 힘들어서 엔스마트라는 걸 개발해서 태블릿을 개발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개통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장 개통도 하고 막 난리를 했죠. 막 그래서 태블릿 사람 만나서 태블릿으로 즉석에서 막 개통을 해주기 시작했죠. 그게 혁신 사업이라고 아까 동영상에 나왔는데요. 그랬는데 만나야 되잖아. 비대면으로 그거를 옛날에 해줬더니 너무 많이 명의도용이 발생되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비자형 어플을 개통을 해서 소비자 그럼 접수를 해. 보고 승인을 해줄게. 그게 이제 4세대고요. 그것들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승인도 필요 없어. 고객 당신들이 그냥 직접 다 해. 그리고 명의도용 걸리면은 본사에서 다 처리해주고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수수료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요금은 어떠죠? 근데 선불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도로변 대리점은 7%지만 우리는 약 20%를 평생 상속까지 플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25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속은 일어나고 있겠죠. 지금 선불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후불인데 요거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요거 이제 19,700원짜리를 하나 개통을 하잖아요. 내 플랫폼에서. 그러면 이 플랫폼 주인한테 7만 원을 드립니다. 7만 원. 개통수당으로. 22,300원짜리 개통을 하면은 수당이 9만 원이에요. 9만 원. 그리고 36,700원짜리 개통하면 수당이 10만 원입니다. 밖에서 8만 원 뭐 데이터 50기가 60기가 이상 많이 쓰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36,700원이면 됩니다. 요게 71기가 주는 거거든요. 71기가 주는데 36,700원짜리 하나 개통하면 개통수당이 이 주인한테 10만 원이 가요. 10만 원. 놀래는 일은 아니니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10명이면 월 70에서 100만 원이에요. 10명 가입시키면. 밖에서 알바 뭐 이런 편의점 알바나 이런 거 하고 이게 훨씬 낫다니까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즉석에서 친구 만나든 아는 지인 만나든 즉석에서 다 그냥 유심 발급해주면 돼요. 번호 이동 시켜버리면은 신규 개통하거나 번호 이동 시키면 건당 요금제에 따라서 7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래요. 내가 가져가는 거야. 이거는 소위 말하는 스폰서한테는 1원 앞은 안 가요. 이거 완전히 영업입니다. 영업.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50명 월 50명이면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입이 되는 거죠. 한 달에 50대를 개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지금 돈을 이 회사 엔텔레콤을 통해서 돈을 누가 다 버느냐? 30대, 20대, 30대, 40대가 다 벌어요. 그들은 이거를 온라인으로 올려요. 이거를 홍보를 해요. 블로그 쓰죠. 유튜브 올리죠. 유튜브 엔텔레콤 플랫폼 쳐보세요. 그냥 엄청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냥 자동 개통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거 개통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한테 카톡으로 개통 누가 했다고 띵 날라와요. 그게 이렇게 보면은 나도 내 손을 하나도 안 거쳤는데 이거 홍보해 놓으니까 자동으로 막 수입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거 시키면은 아마 알바하는 것보다 이 수입이 훨씬 더 고소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대리점 유통이 확장입니다. 유통 대리점 확장을 해보자 이거. 주변에 돈 버는 소개를 해보자. 돈 버는 거. 후불 이거 개통도시 있고요. 설명이 필요 없죠. 요금제만 딱 들이대고 8만 원 쓰는 사람 3만 원대로 줄여주면 됩니다. 그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한 건당 10만 원, 9만 원, 7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벌지 말고 너도 해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소개하면은요. 한 명 소개하면 17만 원 줘요. 17만 원. 한 명 소개하면 첫 번째 소개할 때 17만 원.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두 번째 소개할 때는 27만 원 줘요. 27만 원. 세죠? 세 번째 소개할 때도 27만 원을 드리고요. 네 번째서부터 소개는 22만 원 드려요. 22만 원. 제가 여기 추천 수당이 두 종류가 있는데 7만 원짜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 추천 수당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디 가면 요거
20만 원, 15만 원, 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수당을 한꺼번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이 설명을 했더니 야 돈은 엔텔레콤이 제일 빨리 되겠다. 그래서 지금 2달 됐는데 지금 신규로 이거 신규 가입자가 지금 1000명을 넘어서 2000명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추천을 할까? 후불은 개통해도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겨우 이거 받으려고 추천할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주 목적은 유통망을 확장하자는 거죠. 유통망을. 그 설명을 이제 좀 추가로 드리면, 자, 이 그림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송원재 사장님이 김해에 부산에 이렇게 대리점을 차려서 다단계를 했잖아요. 우리는 하면 안 되나요? 우리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플랫폼을 추천을 해서 소개해서 확산을 시키자는 거예요. 확산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개통이라는 걸 하죠. 자, 개통이라는 걸 하는데 요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여기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아까 설명드린 건 후불을 설명드렸어요. 후불은 개통 건당이죠. 매출은 안 잡아줍니다. 선불은 개통 건당 수수료는 없고 건당 지급은 안 하고 수수료입니다. 매출이 잡혀요. 매출이 잡혀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 사업 설명, 선불 사업 설명을 하면 좋긴 한데 돈은 안 되겠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분도 계산기가 빨리 돌아가는 분이에요. 근데 한 바퀴만 더 돌려면 엄청나게 비전이 되는데 그 비전까지는 가기 전에 현실만 보면은 근데 선불은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선불은 뭘 해야 되냐면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누적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누적을 시켜나가요. 같이. 100대를 개통하는데 10명이 10대씩 하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1000대를 하는데 100명에서 10대씩만 하면 돼요. 10대는 누구나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누적을 시켜서 맨 밑으로 매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0대의 매출이 그 사람들한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같이 누적시키자. 그래서 선불은 팀워크이고 후불은 혼자예요. 혼자 영업해야 돼요. 보험처럼. 예, 영업해요. 하면은 돈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선불은 시간이 걸려요. 누적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년, 3년 누적이 돼야 의미 있는 수입인데 근데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권리 수익으로 들어요. 아까 도로건 대리점처럼 권리 수익으로 들어요. 권리 수익. 근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은 급해. 2, 3개월에서 돈이 안 되면 에이씨 안 되는 거야. 때려쳐. 딴 데로 가요. 급해. 근데 미국이나 서양은 천천히 소비하면서 아름아름 정보 전달해서 꾸준히 해서 5년, 10년 쭉 해가면서 누적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만만한데 우리는 바로 해서 한두 달 해서 안 되면은 에이씨 안 되는 것보다 가거든요. 그런데 후불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부업을 하지 말라고. 이거 비전이 있는데 돈이 당장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이걸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일 그거 하지 말고도 후불 가지고 전업도 가능한 플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진짜 하실 분들은. 그래서 후불의 의미는 그거를 평생 개통하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나이도 자꾸 먹어가고 언제 그거 개통을 해요. 조직을 만드는데 그 조직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후불해서 생활비도 벌어가면서 조직을 만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선불 플러스 아까 전략상품 나왔죠? 건강식품, 화장품 정말 좋은 게 있는데 우리는 단점이 통신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가면은 그게 난리가 날 상품들이에요. 전부 우리는 너무 조용히 있어. 난리 날 상품들을 우리는 그냥 그 땅속에 묻어놓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팔 필요 없는 거예요.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누구한테 파냐면 본인한테만 팔면 돼요. 그거를 밑에다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파트너들. 자, 그래서 이렇게 누적의 소득을 통해서 350개 대리점에 50명씩만 소비자를 가지고 있자. 그러면은 17,500명이고 월 휴대폰 5만 원 쓴다고 가정할 경우에 8억 7,500만 원의 수입이 간접 수수료로 팀워크이기 때문에 혼자 하면 20% 플러스 알파지만 같이 하면 3%에서 16% 또는 10% 규모가 다 다르니까 작게 잡아서 3%만 잡아도 2,600만 원이에요.
수급은 내가 끊임없이 개통을 해야 되지만 이 같이 50대씩을 누적해서 같이 여러 명에서 같이 누적시켰더니 이러한 매출이 나와서 1호부터 내가 2,600만 원이 이번 달에 들어오면 다음 달에도 다 요금 쓰니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선불의 엄청난 장점이고 선불은 매출을 엄청나게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상이 없기 때문에 연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요금을요, 저는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정도는 충전을 해요. 왜냐면 요금을 팔거든요. 선불 가입을 많이 시키는 사람들은 요금을 내가 사잖아요. 사서 팔아요. 근데 요금을 미리 매출하고 수당을 받아. 그리고 나중에 처분을 할 때 요금은 내가 충전한 요금은요 10년을 놔둬도 상해요 안 상해요? 그대로입니다. 유효기간도 사실 없어요. 10년을 놔도 감가상각이 안 되는 게 선불 요금입니다. 볼드, 요거 설명드릴게요.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 분양을 받으시려면 선불 요금 최적화 시킨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최적화 시켜서 말씀드리는 거고, 선불 요금 50만 원을 구매하고 플랫폼이 66만 원을 결제하셔서 토탈 116만 원을 결제하시면 100만 MV가 돼서 골드를 달성하면서 플랫폼을 소유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요금입니다. 요 선불 요금은 우리 사람들이 쓰실 요금이에요. 그리고 팔 요금, 다 팔아도 되는 요금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게 한 회차에 달성을 하면은 골드가 됩니다. 골드가 66만 원이요. 그 3만 원대 요금제 10명만 유치하면 100만 원이거든요. 6명만 유치해도 거의 돈 좀 뽑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큰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공짜로 하면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좀 정했어요. 그 대신에 MV를 매출을 60만 MV를 잡아줘요. 어마어마하게 잡아주는 거죠. 요건 제 겁니다. 제 거 요거 넣고 개통을 하시면 저한테 수당이 들어옵니다. 바로가 아니라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 샘플로 개통한 거를 딱 캡처를 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걸 본인 인증으로 인증서가 요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카톡 인증서는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하는 거죠. 고객이 하는 거. 셀프로. 고객이 셀프로 하는 거. 셀프로. 인증을 한 카톡 인증이 서명이 끝나면 인증하기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가입 신청서 이렇게 해서 유심 번호, 유심이 있어야 돼요. 유심 편의점에서 팔고 우리 아이몰에서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금제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약관 동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사전 체크 정보 고객 정보 입력을 합니다. 주소 입력하고요. 개통 가능 여부 체크를 합니다. 주문번호 뒷자리까지 입력을 해야 되고요. 신규 개통은 희망번호를 고를 수가 있어요. 번호를 고를 수가 있고요. 자, 예약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불인 경우에는 통장이 있어야 돼요. 본인 통장. 그래야 개통이 돼요. 카드나 계좌가 있어야 돼요. 자동 납부가 신청이 들어가야 돼요. 개통하기 누르면 뱅글뱅글 조금 잠깐 돌다가 따라란 하고 이게 실제 개통되는 속도예요. 거의 완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개통이 유심 개통이 끝난 거예요. 먼저 동시서 해지되면서 동시에 되는 거죠. 그렇죠. 해지. 이건 신규 개통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 번호 이동도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통이 되면은 내실적으로 잡히는 거다. 이렇게. 자, 선불 요금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유심도 살 수 있어요. 요금으로. 자사상품도 살 수 있고요. 자, 개통수당. 이 샘플로 제가 8개 개통, 7개 개통, 5개 개통 이렇게 섞어서 20대를 개통을 했더니 140만 원이 나오더라. 이거 예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후원수당. 이제는 후불은 후원수당으로 안 줘요. 개통 건당 지급한다고 말씀드렸고, 선불은 후원수당으로 드립니다. 아까 매출장려금과 지급장려금. 그래서 요거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조직. 요 설명은 또 추후에 마케팅 플랜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에 한 번 더 제대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루비를 마감하면 한 달 기준으로 4번 루비를 마감하면 250만 원 정도, 에메랄드 마감하면 4번을 다 에메랄드를 마감하면 500만 원 정도, 500에서 700만 원 사이 들어오고요. 다이아몬드를 마감하면 1000만 원대. 4번 마감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이런 직급자들이 다 마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팀워크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거의 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물리하고는 좀 다르죠. 사재기 같은 거를 물건으로 하면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심란하잖아요. 또 물건을 어디에 쌓아놔도 우리는 100만 원, 200만 원 사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다 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느긋합니다. 느긋해.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파이프라인적인 수익 구조라는 거, 누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 한번 파이프라인을 한번 같이 구축해보자는 거. 절대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N플랫폼 당신의 미래를 위한 스마트한 선택이고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66만 원. 66만 원은 만약에 내가 플랫폼이 없잖아요. 그 플랫폼이 있는 분한테 개통 의뢰를 하고 그 수당 달라고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은 그 몇 대 원수로 나누자 이런 또 아이디어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뭐 66만 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따지면은 큰 비용은 절대 아니죠. 네. 그리고 플랫폼을 가져야 플랫폼을 소개를 할 경우 17만 원에서 27만 원을 소개비로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소개하는 게 유리하다. 네. 그리고 후불은요, 제가 이제 하시면은 그 개통 상담하는 거, 요금 상담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금 상담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금 얼마 나와요? 8만 원. 단말기값 빼고 얼마 계산한 다음에 데이터 얼마 쓰는지 확인하고 우리 요금제가 36,700원이면 되네. 그 8만 원 내는 사람이 36,7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5만 원이 절약되잖아요, 한 달에. 그렇게 해주면 자, 다른 영업은요, 내가 소비를 지출을 안 하던 걸 지출하게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근데 이미 지출하고 있는 거를 줄여서 지출해라 해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고객한테 신뢰감만 준다면 싸게 해주겠다는데 그랬더니 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건 내 신용의 문제죠. 그들이 나만 신뢰할 수 믿는다면 실질적으로 요금을 낮춰줄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요금 절약시켜주면서 돈도 버는 비즈니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